지금 서울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집이 비는 게 아니라 마을이 비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기회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출산을 미루는 거죠.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AI 도시 자연을 담다의 저자 심재국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심재국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와 청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32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뭐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에 일을 많이 했었고, 현재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도시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고요. 도시 관련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한 3권 정도 썼습니다. 그 박사님의 지난 영상 중에서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던 게 아무리 지방에 막 3억 5억 줘도 안 온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댓글이 이제 5억 주면 간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어떤 의도셨고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지. 저는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의 감소 부분, 그래서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너무 몰리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지역으로 너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예전에는 집이 빈집 이렇게 되는데 빈 마을, 빈 도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바뀌고, 이게 바로 청년들의 좌절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떠나야 되고, 서울 수도권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뭐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뭐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번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청년의 이 삶이 이 좌절이고, 이 좌절이 결국은 출산율,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이 지금 거의 망가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이 망가진다라는 게 사실 뭐 저도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지방의 그런 얘기들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지방에 뭐 사람 없어지고 뭐 그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늘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예. 정말 이게 뭐 대한민국을 뭐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질 만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는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뭐 부동산 토론회 한번 보더라도 뭐 서울의 아파트랑 뭐 지방의 아파트랑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 막 서울에 그냥 뭐 아파트 서울을 어떻게든 뭐 약간 때려잡지 못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큰 위기고 큰 문제인가요? 이게?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서울을 때려잡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로 아니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수도권의 52%가 넘는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여들고,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자체가 노인과 바다 라는 그런 얘기로 굉장히 자기들이 아주 자괴감을 갖고 있을 정도고, 또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면 그야말로 집이 비는 게 아니라 마을이 비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이제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도시 구조를 바꿔서 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어쨌거나 뭐 서울의 뭔가 수도권에 뭔가 불이익을 주고 혹은 뭐 지방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해서 그 기업들의 선택이라든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뭐 아까 표현이 나왔지만 서울을 뭔가 때려잡고 지방을 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보이기에는 일단은 이 정책의 방향은 맞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떻게 좀 방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도시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보다 광역적으로 모아서 어떤 큰 광역 경제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각 도시 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능의 장점을 서로 쉐어하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을 연결해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권을 만들어야 그 안에서 우리 고향에도 일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남아야 되겠다. 이게 더 나아가면 서울에는 지금 혼잡의 불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적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혼잡으로 인한 그런 그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권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저출산을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 저출산도 수도권의 집중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요. 도시에 올라오면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비싸요. 연애도 그래서 미루고 결혼도 미뤄요. 그러다 보면 출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육이나 이런 문제에 뭐 해결하려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내가 기회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출산을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저출산이고 수치로 봐도 서울이 다른 지방 도시보다 훨씬 더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역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예. 뭐 강남, 예. 뭐 요즘에 뭐 서울도 강남 간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 예, 예. 또 수도권 예. 이런 표현들이 혼재해서 나올 수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예, 예, 예.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그냥 서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욕, 파리 이런 데를 보더라도 파리의 행정구역의 파리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실제 신도시나 이런 거를 포함하는 파리 권역을 다 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는 행정구역 플러스해서 용인이나 분당이나 화성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서울과 같이 기능을 서로 쇄화하는 그런 도시들의 권역을 가지고 수도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를 서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서울이라는 그 개념은 예. 이제 행정지리적인 서울 플러스 예. 약간 생활 권역까지 다 포함한 예, 예. 더 넓은 개념의 서울. 그렇죠. 서울 일단, 권역.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예. 왜 대한민국은 서울을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예.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예, 예, 일단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수도권 집중은 왜 심해졌고 예. 사람들은 왜 계속 서울로 몰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자리 플러스 접근성인데 그 접근성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 조금 적게 말하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강남에서도 여러 개 구가 있지만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일자리가 80만 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주간 종사자 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의상 일자리 수로 얘기를 하는데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그중에 실제 그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80만 개의 일자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사한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내가 강남구에 집값이 비싸서 못 살 바에는 강남구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승 없이 바로 도착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GTX나 이런 부분이 바로 연결된 지역. 그래서 판교나 분당 쪽에 정자나 아니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연결된 지역, 그리고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된 지역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수도권의 노선들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거의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접근성을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일자리와 접근성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로 모여들고 더 포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본질적인 요소는 일자리다라고 예.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접근성까지 포함해서